교육사업을 국사 중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우리 후대들을 위함이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주체 100일 2012년 6월 10일 불후의 고전적 노작 중등 일반 교육을 개선 강화할 때 대하여를 발표하셨습니다. 로작이 발표된 뜻깊은 날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들과 교육자들은 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며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발표하신 이 강령적 노작은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한 이정표이며 불멸의 대강입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노작에서 학생들에게 일반 기초지식과 과학기술 기초지식을 배워줘 그들이 중등 일반 지식을 완전히 소유하도록 하는 것을 중등 일반 교육의 기본 임무로 명백히 밝혀주시면서 교육지구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바로 세울 때 대한 문제, 교육과정안을 잘 만들고 철저히 집행하며 교수 방법을 개선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중등 일반 교육을 보다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로작의 구조를 새겨하느라면 중등 일반 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새세기 교육혁명 수행의 기본 고리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바치오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 혼신과 로고가 뜨겁게 우려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로작을 발표하신 때로부터 몇 달 후인 9해 9월에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본명을 채택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중등 일반 교육 체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게 한 역사적인 사변이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가장 훌륭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깊이 마음 쏘으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 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도록 은종 깊은 조치들을 취해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훌륭히 일도선 교종들을 찾으시어서는 초등 및 중등 교육의 질이 어떤가에 따라 고등교육을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규정된다고 그 중요성을 깊이 새겨주시고 중등 일반 교육의 내용과 형식,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범대학과 교원대학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우리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2018년 1월 16일 몸소 우리 대학도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중요하게 강조하신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교원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뿌리가 든든해야 충실한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교원의 자질이 높아야 학생들의 실력이 높아진다고 하시면서 모든 교원들을 부모들이 자격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원들로 준비시킬 때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소학교 현직 교원들을 재교육하게 한 제도를 내올 때에 대한 가르치심도 주셨는데 그 교육제도는 우리 교원들의 자질이 향상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후대 교육 사업의 모든 것을 바치고가는 교원들을 애국자로 내세워주시며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고 우리의 교육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비약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중등 일반 교육에서는 뚜렷한 전진과 실제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중등 일반 교육에서는 정치 사상 교육을 앞세우고 기초 이하의 일반 지식을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과학기술, 특히 컴퓨터 기술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강화할 때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 학교에서는 외국어를 비롯해서 교육 내용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을 뜻 있게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지난해 말도 전국 정치 사상 과목 교수 경연과 각종 경연 경기들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새교수 방법 창조에
선차적인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학생들에게 재영의 민족을 가르치게 할 때 이제 학생들이 종이배를 직접 접어보는 과정에 민족 공식을 스스로 이끌어내도록 한 개발식 교수 방법과 같은 우수한 교수 방법들을 창조하여 전국에 일반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경리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교육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앉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육부문의 일꾼들과 교육자들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풍부한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겸비한 사회주의 조국의 훌륭한 기둥감, 인재들로 키우는 직업적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를 더 높은 교육사업 성과로 맞이할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애국으로 단결하여 당제 8차 대회가 내세운 투쟁 목표 달성을 향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세를 백비하여 올해 투쟁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자. 지방인민들의 세계적 숙망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10년 혁명의 전초에서 혁명강군의 전투적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가는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보폭을 맞추어서 각지에서 당의 지방반적 관철을 위한 사업들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운파군에 파견된 조선인민군 제124연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인민군대에 맡겨준 당중앙의 무상의 신임에 자랑찬 공사 실적으로 보답할 인류 많고 충성의 돌격전, 과감한 전격전으로 건설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 고향은 황해남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달려와 보니 내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군안의 모든 인민들이 친부모, 친혈육이 돼서 위해주고 도와주고 거기 이렇게 군 기동기술 전동대 동지들까지 와서 매일 심찬 노래로 검해주니 힘이 섰습니다. 시간을 다투면서 더더욱 변모되는 여기 건설 현장에 이 벅찬 현실을 우리 경제선동에 그대로 담지 못한 것이 막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군인 동지들과 일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매일 매 시간 느끼게 되는 이들의 투쟁 요리와 일본세, 이걸 우리 공연정목마다에 조금이나마 더 진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모두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 데 맞게 운파군에서는 그 운영 준비를 계획적으로 착실히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지역의 원료 원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 중심을 두고 원료기지, 기름나무림, 종이원료림 등을 실용성 있게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의욕 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공업공장 완공되면 올해부터 실지 생산 정책에 우리는 원료기지 조성에도 기본 큰 힘을 넣었습니다. 비경지들과 기간기업소 군의 공지들의 구해 수확할 수 있는 과수와 육산들을 심었고 수유나무림만 해도 경사도가 30도 미만인 산들에 올해 백정부에 4만 여구를 새로 더 조성했습니다. 우리가 이 수시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15년 전부터 열매를 생산하여 실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모든 영양물질이 열매에 집중되도록 헛가지를 잘라주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1년에 4 내지 5차에 걸쳐 헛가지 자르기를 하는데 잘라낸 가지와 잎사귀들은 나무 밑들레에 파고 묻어주는데 경험에 의하면 덧비료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군에서는 근로자들이 수유나무 심기와 가꾸기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잘 알고 수유나무 심기와 비벼관리를 알심 있게 해서 수확량을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일군 가족들이 송천군과 숙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찾아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안의 인민들의 진정이 담겨진 위문 편지도 넘겨주고 건설 현장에서 경제선동 활동도 힘있게 벌이면서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수호자로서의 고귀한 명함을 빛내이며 혁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군인 건설자들을 새로운 위훈 창조회로 적극 거무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단위들에서 과학기술 보급실을 단위 발전과 인지 육성의 거점으로 잘 꾸리고 종업원들이 자기 공장, 자기 직종에 맞는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평양방직공장에서 단위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직종별로 조직해서 종업원들이 자기가 다루는 설비와 생산 공정에 정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과학기술 보급실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거 누가 강사로 출연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공장 종업원들의 생산 효율이나 학습을 통해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제기했을 때 그 분야의 기능이 높은 일꾼들, 공정기사들을 출연했을 때 그 실효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방천 생산 공정에 중요한 금속설 이걸 우리 자체로 제작해서 설치해서 가방천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했는데 이런 기술 혁신안들이 모두 과학기술 보급실을 운영하는 과정에 나온 것입니다. 김종태 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에서는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계획을 주별, 월별로 면밀히 세우고 기술학습을 진행할 뿐 아니라 직장별, 작업반별 과학기술 경쟁도 자주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설비들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6건의 기술혁신안들이 생산에 도입됐는데 이것을 창안한 사람들은 모두 과학기술 보급실의 열성 독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발전하는 현실에 여기에 맞게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이 실제 단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최신 과학기술 자료들을 부단히 갱신하고 그 운영 사업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일꾼들부터 마지막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여기 과학기술 보급실에서 생산과 관련된 자료들, 특히 자기 직종에 맞는 자료들을 열람하면서 생산에서 권리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통해서 과학기술 보급원 대률도 늘어나고 공장 자체의 기술 용량도 배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선풍과 바인 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자동 프레스 제작과 첨단 도움 기술 도입을 비롯한 여러 건의 기술 혁신안들이 도입돼서 실제 생산에서 운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탁구 선수권 보유자 인민체육인 박용옥 동지를 취재한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1970년대에 세계 탁구 여왕으로 이름 떨친 박영순 선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영순 선수와 동시대인으로서 나라의 탁구 발전에서 쌍기동을 이루었던 박용옥 동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 탁구 기술을 세계 인류급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 있는 체육인들 중에 한 사람인 인민체육인 박용옥 동지를 조영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살을 가까이 하고 있는 나이이지만 박용옥 동지는 홍안의 그 시절처럼 자주 체육단에 나와 탁구채를 잡아보곤 합니다. 압록강 체육단에서 탁구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는 장철동무입니다. 그는 박용옥 동지는 1970년대에 우리식의 끼워잡기 시범을 창조한 관록 있는 체육인이라고 했습니다. 박용옥 동지는 1977년에 진행된 제34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니오자 복식 경기에서 1위를 해서 조국의 명예를 높이 떨치고 우리나라의 대외적 권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것은 박용옥 동지 경기 장면을 수록한 화면들입니다. 우리나라 박용옥 선수와 일본의 이가노 선수 간의 경기는 치열한 대결전을 이루었습니다. 외로 구역으로 들어오는 공은 밀어치고 바로 구역으로 들어오는 공은 고로치면서 여기에 타격을 결합하는 근거리 좌우 결합 기술은 박용옥 동지의 특기였습니다.
왼손 끼어잡기 공격형 선수였던 박영옥 동지의 이 특기는 속도와 위력을 다 같이 겸비한 것으로 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된 기술이었습니다. 박영옥 동지와 함께 소녀 시절부터 압록강 체육관에서 선수 생활을 한 공훈체육인 차경미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이 나입니다. 거기까지 그 적인적 시간에 계속 달리기를 했는데 영웅동은 준비를 해결하자고. 그는 새벽에 일어나 보면 박영옥 동지의 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었고 야간 훈련 때에도 훈련장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철수했다고 합니다. 박영옥 동지는 평범한 노동자의 딸이 16살에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돼서 조선이라는 글발이 새겨진 선수복을 받아 입던 날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계 패권을 잡기 위해 노력해온 나날들을 감회 깊이 추억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30회설시 하고 나면 막 목에서 겹불레가 나고 맥박이 어떤 때는 거죠. 180, 220까지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영옥 동지는 1970년대 체육인들은 훈련에서 누구도 애누리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체육인들은 자기만의 그딸이 아닌 조국의 메달을 위해 서슴없이 대상수가 돼서 승인 밑거름이 됐다. 박영옥 동지의 특기길도 그렇게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특기 기술 완성을 위해 선수 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오랜 기간을 대상 선수가 돼서 밑거름이 되어준 동무들을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1970년대 체육인들이 발휘했던 집단주의 정신의 기초는 존엄 높은 우리의 국기를 세계가 우러러보게 할 수만 있다면 서슴없이 자기를 바치는 가장 숭고한 애국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국제경기에 참가했지만 제일 인상 깊었던 경기가 1977년 제34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였습니다. 이 선수권 대회에서 박영옥 동지는 여자 복식 경기에서 영예의 1등을 쟁취했습니다. 박영순 선수들이 세계 선수권에서 1등했다는 소리 듣고 전 막 격동돼 있고 사회에 활력을 부어주는 게 바로 체육경기구나. 국제경기에서 1등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가. 저는 그거 보고 선수 생활을 마친 후 박영옥 동지는 탁구 감독으로 일꾼으로 사업하면서 나라의 탁구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2021년 9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70살을 가까이 하는 지금도 나라의 탁구 기술 발전을 위해 열정을 바치고 있는 박영옥 동지의 공로를 헤아리시어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습니다. 박영옥 동지는 70살을 가까이 하는 나이에도 탁구채를 쥐고 새 세대들에게 특기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박영옥 동지의 그 모습에서 새 세대 체육인들은 천리마 시대 체육인들의 사상정신 세계를 보고 있으며 새 시대 천리마 정신이 창조되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서 어떤 각오와 투지를 안고 나라의 체육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가를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옥 동지는 새 세대 체육인들에게 전 세대 체육인들의 애국 정신을 바탕으로 넘겨주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명예를 걸머쥔 체육인들은 일개인이 몸이 아니라 자국을 대표한다. 박영옥 동지를 취재하면서 기자는 전 세대 체육인들이 지녔던 애국 정신은 조국의 명예를 빛내고 우리의 국기를 세계에 휘날리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피와 살, 지어 목숨까지도 바치는 조국에 대한 가장 열렬하고 숭엄한 사상 감정임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고 했습니다. 시대를 놀래우는 기적으로 조국의 명예를 온 세상에 떨친 이들의 정신은
애국으로 단결해서 더 높은 목표 달성을 위해 분투해가는 우리 새 세대 체육인들에 의해서 오늘도 빛나게 계승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지대에서 살육 만행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전투기가 가자지대 중부에서 피난민들이 거주하던 학교에 여러 기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30명의 팔레스티나인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망자들의 대다수가 어린이들과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가자지대 공보사무소는 학교를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공습을 끔찍한 대학살 만행으로 규탄하면서 그러한 공격 행위는 민간인 대학살 범죄의 뚜렷한 증거로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보사무소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이러한 범죄 행위들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고군 현상이 지속되면서 극심한 율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여러 도시에서는 기온이 40도씨 이상까지 오르면서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져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멕시코의 수도에 위치한 어느 한 동물원에서는 250마리 원숭이들이 열사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파키스탄, 키프로스,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고온 경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도시화와 관광업의 영향으로 생태 환경이 심히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아메리카에 위치한 어느 한 나라에는 지하에 수천 개의 동굴과 강들, 호수들이 있는데 이것은 물고기들과 량수류들의 안식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년간 도시화를 위한 하부구조 건설이 본격화되고 관광업이 번성하면서 지하수의 약 95%가 유독성 박테리아에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버리는 오물에 의해서 지하의 생태계가 심히 오염되면서 이것에서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보호 전문가들은 오염된 지하수가 대양으로 흘러들게 되면 바다 생태계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나라에서 개발된 기계 설비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운수수단입니다. 이 운수수단은 시간당 최고 45km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적재량은 약 120kg이라고 합니다. 1240W짜리 리튬 이온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이 운수수단은 한 번 충전하면 약 250km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무인기는 공중에선 물론 물속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이 무인기는 약 150m 높이의 공중에서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물속에서 저항을 적게 받도록 설계된 것으로 해서 시속 9km의 속도로 물속에서 10분 동안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동식 직승기 착륙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직수가 임의의 장소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게 하는 세형의 이동식 착륙 장치입니다. 장치의 양쪽 부분은 좁을 수 있으며 볼라사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착륙 시 정밀성과 원활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장치는 불리한 날씨 조건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날씨를 알려드리기 앞서서 6월 상순 기상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전 6월 상순 강수량 상태를 보면은 6일을 제외 거의 모든 날들이 부분 쪽 지역 또는 전반 쪽 지역에서 비가 오는데 이 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12.1mm로서 평년과 지난해에 비해 볼 때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은 25.3도로서 평년과 지난해보다도 높아서 대부분 날들이 비교적 날씨는 더우네. 앞으로 중순 기간에도 기온은 평년보다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기상수문국 실장 동지가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고온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촌내, 군야를 비롯해서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들에서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온 현상이 나타날 때 여러인들과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심장혈관 계통의 질병이 있거나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낮에 야외 활동을 될수록 삼가하고 음료수를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부문에서는 토양 온도를 낮추고 뿌리의 활성을 높여주기 위한 합리적인 물관리 방법들을 적극 도입하는 등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기술적인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개었다 일부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남도와 감내륙의 여러 지역, 개성시에서 대체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평안북도와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5도 정도 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원산 지방으로서 3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개수나 아침과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줄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아침과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있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은 안개가 낀 후 점차 개이고 그 밖의 해상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기 때문에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고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세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2일과 13일의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비와 서낙비가 내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14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 라선시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